네, 이어서는 미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계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이야기는 오늘도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큼지막한 이벤트였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이렇게 떠나보내고 네. 오늘은 PC 물가지수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물가지수 발표되기 전에 네. 약간 좀 휘청였던 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잖아요. 지난 소비자 심리지수가 약간 잘 안 나오면서. 네, 맞아요. 이 물가지수를 저희는 또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이게 뭐 조금만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그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가면 경제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 올라간다고 스태그플레이션, 즉 S 공포를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이게 쉽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1970년대에 나왔었던 그 사례 때문에 다들 공포스러워하지만 물론 뭐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신뢰지수라든지 간밤에 나왔던 뭐 실업률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그 주간으로 나오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늘어나면서 고용이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물가는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최근에 올라오다 보니까 좀 고민들이 많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가 그렇게 막 부러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20만 건이 유지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 고용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미국의 PC 물가 연준에서 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바라보고 그와 따라서 통화 정책의 어떤 향방을 좀 고민을 하실 텐데 일단은 컨센은 0.3%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조금은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긴 한데 그 또 내부를 보면 그 PPI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서비스 쪽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일단 좋게 보면은 이런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었던 것들이 가격이 좀 많이 낮아졌다라는 게 좀 이유안이라면 이유안일 수 있지 않을까. 간밤에도 사실 엔비디아를 저렇게 8% 이상이나 급락을 시켰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도 있는데 저는 좀 그동안에 너무 쏠렸었던 수급들이 좀 와해되면서 나오는 현상이지 미국 자체의 성장이나 미국 자체의 어떤 경기가 부러진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좀 과도했던 기대감이나 밸류에이션이 일정 부분 정상화되고 조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밤 이후로는 조금 그래도 시장이 다시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PC 물가지수를 통해서는 약간 조금 안심하는 방향으로 해석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어제 4분기 GDP 확정치가 나왔잖아요. 예상치에 정말 딱 부합하는 정도로 나왔는데 그럼 이 지표도 여전히 미국 경제는 견고하다. 이걸 확인시켜주는 지표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자체는 성장률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대치라는 게 너무 높았었기 때문에 여기 뭐 지표 중에 보면 이제 이코노믹 서플라이즈 인덱스라고 있는데 기대치보다 높냐 낮냐를 찾아가는 그런 지표인데요. 그게 계속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기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알고 계시는 이제 탐욕 공포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CNN에서 집계하는. 지금 18, 그러니까 18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보통은 25와 75가 기준점입니다. 25를 언더하게 되면 상당한 extreme fear, 그러니까 극단적인 공포 국면까지 간다라는 건데 지금 수준이 어느 수준하고 비슷하냐라고 보면 지난해 왜 8월 5일, 8월 초반에 그때 엔화가 급등하면서 미국 차트 팍팍팍 부러지고 우리나라도 그때 이후로 부러진 그게 회복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때만큼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든지 그때도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고 미국도 그때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있었거든요.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지 않음으로써
시장이 상당한 혼란이 있었던 게 지난 7월과 8월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공포감이 비슷하게 내려와 있어요. 지금도 일본은 금리 올리고 있지, 연준은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거 앞으로 내려줄지 안 내려줄지 불안하지,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뭐 어쨌든 리세션,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이 뭐 단 하나의 지표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CNN, 뭐 구글이나 검색창에 치면 잘 나오거든요. CNN Fear and Greed 인덱스 치면 상당히 바닥에 내려와 있어요. 거꾸로 이게 50 이상 넘어가고 75 이상 넘어가면 익스트림 그리드라 그래서 극단적인 탐욕 구간인데 지금은 미국 증시 자체가 상당한 공포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밤에 나오는 PC라든지 앞으로 나오는 실적 발표에 대해서 내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대부분 이제 엄청 공포에 빠져 있구나,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10에서 15% 오를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너무 미장으로 달려가고 국장을 버려야 된다는 심리가 강했는데 지금은 또 거꾸로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역시 국장밖에 없어. 한국 사람이 가 있는 데가 국장이었지 이러면서 네. 미장을 버리는 건데 약간은 이 밸런스 조절이 좀 필요한 단계로 온 거 아닌가. 네, 국장, 한국식 주식에 대한 사랑 해주는 것도 고맙고, 근데 이제 미국 시장도 그만큼 공포 국면에 빠져 있다는 점도 좀 상기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정말 공포에 질려 있는 미국 시장 상황까지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PC 물가지수 오늘 밤에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미국 내부적인 지표를 함께 다뤄봤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 이어지는 미국의 외부, 우리나라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슈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는 25%,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예정대로 관세 부과, 그리고 중국에는 또 조건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또 간밤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달러 강세가 또 치솟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환율 어떻게 신경 써봐야 하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하면 안 되죠. 뭐 트럼프 대통령은 네, 대통령은 계속 본인이 얘기했었던 것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 유예했다라는 게 지금 3월 4일로 돌아오잖아요. 네. 시장은 알고 있었던 거고. 중국은 그 뉴스마다 혼선이 있는데 3월 4일이 아니라 4월 2일에 네. 부과를 하겠다라는 얘기, 상호 관세를 부과했을 때 그거는 뭐 이제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에 시작될 중국의 양회, 특히 전인대에서 나오는 중국의 정책을 보고 네. 뭔가 핑퐁 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으름장을 놓는 거죠. 니네 좀 보겠어? 이런 식의. 유럽은 저번에도 얘기 들었지만 유럽은 참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네. 책임을 지지 않고 뭔가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했었던 것들이 네. 지금은 다시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좋게 해석할 때는 그로 인해서 러우 전쟁에서 유럽이 패싱 당하니까 이 방위비가 늘어나고 방위비 늘어나는 거에 시장이 되게 좋게 해석하다가 또 약간 차익 실현할 쯤 되면 유럽의 부담이 늘어나고 이게 무역이 떨어져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지금은 그냥 그런 어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주가가 낮았을 때는 그냥 좋게 해석하고 주가가 올랐을 때는 나쁘게 해석하는 것 같고요. 네.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480원, 1,500원 가까이 갔을 때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 오히려 살 때였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역으로 네. 너무 극단적으로 공포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은 또 우리나라 증시가 2,600 넘어서고 원달러 환율도 생각보다 안정을 찾았잖아요. 지금은 조금 불안할 수 있죠. 우리나라 증시. 왜냐하면 원화가 여기서 더 강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금리 인하를 해서 우리 시장의 어떤 금리 인하로 인한 성장률에 군부를 짚혔다고 볼 수 있지만 과연 그 2.75%라는 기준금리에 덧대어지는 가상금리 수준이 뭐 4에서 5%인데 당장 성장률이 나올 만큼의 소비나 이런 부분들이 딱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수출 증가율이라는 부분들이 3월 초에 우리가 다음 주에 나올 텐데 이번 주에 나오겠네요. 예, 3월 1일에 3일째에 나올 텐데 그게 얼마나 회복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당장 그 기대가 조금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횡보 내지는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사실은 연초 이후에 지금까지 사지 않았거든요. 네. 매도세를 줄인 거지. 그래서 외국인들이 더 추가적으로 사 들어온다? 이거는 조금 아닐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연기금을 비롯한 특히 국민연금 중심으로 우리 시장이 싸기 때문에 사 들어왔는데 뭐 2,600 넘어서부터는 조금은 이제 둔화됐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원달러 하방에 대한 베팅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좀 그동안 못 올랐었던 거 내지는 많이 올랐었던 것들이 변동성이 생기는 구간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원달러 환율까지 함께 단기적으로 강해지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아요. 내부적으로는 그럼 단기적으로 강해지기 어렵지만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얘기했을 때 이런 관세에 대해서 중국이 위안화 약세로 대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원화가 더 약해지는 거죠. 위안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 원화가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리 그러면 이 달러가 상당히 강해지는 모습을 가는데 그렇게 이게 저도 보니까 뭐 미국이 관세 내리면 옛날에 트럼프 일기 때처럼 위안화 약세로 대응해서 그걸 상쇄한다. 뭐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안정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위안화 약세로 만들어서 어떻게 내수 안정을 찾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는 위안화 그래서 그 인민은행 총재도 위안화 안정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지금 위안화가 약세로 가는 거를 어떻게든 차단하려고 노력을 많이 물론 지금 7.3인데 7.5까지 열어두긴 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부채 수준이 높은 수준에서 위안화가 약세로 간다? 그거는 중국 자체가 자기들의 경제 헤게모니를 손을 놓겠다라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딥식이라든지 자기들도 이제 2018년부터 이 무역 갈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되게 두드러 많이 맞았는데 조금씩 자신 있게 우리가 내뱉고 있잖아요. 네. 딥식도 하고 우리도 조금씩 기술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 이런 모습을 외부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도 위안화를 안정을 찾아줘야 돼요. 성장률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인대 통해서 내수에 대한 부양이 저도 의심은 해요. 과연 가계부채가 실질 가계부채 비율이 뭐 130%인가 뭐냐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한 지금 40에서 150% 정도 되는데 리만 브라더스 터졌을 때 미국보다 높아요.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높기 때문에 내수가 정말 힘든 거거든요. 과연 정말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여기서 위안화 약세로 간다? 거기는 내수 아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세를 부과했는데 위안화 약세로 대응한다? 그러면 이거는 파멸이에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간다면 사실은 우리나라 원달러 한 1,500원 넘겠죠. 그렇게 가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어떤 최악의 어떤 상황까지 나왔다라는 거는, 시장에서는 아직 그 방향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중국이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중국은 지금 그때도 말했지만 미국은 중국이 지금 단계 부러지길 원하는 게 아니다. 지금 75% GDP 중에 계속 떨어지는 걸 바라는 거지. 여기서 갑자기 뚝 떨어지면 미국도 무너지거든요. 네. 유럽의 관세를 부과한 이유는 뭡니까? LNG 수출, 니네 수입 해줘 이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아까 25% 관세 때린다고 하면 유럽이 정신 차리고 LNG 수입하고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끊겠다 얘기하면 되거든요. 네. 그거 아직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뭐 PC나 뭐 이런 것도 하면서 그런 어떤 되도 않는 그런 올바른 말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실용주의를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럼 유럽에서 에너지와 달러의 헤게모니 갖고 가고 동아시아에서 에너지와 달러 헤게모니 갖고 가는데, 그러면 위안화 헤게모니 갖고 오려면 위안화 결제 비중을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위안화 약세로 간다?
그러니까 위안화 결제 비중을 러시아와 이란과 사우디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지금은 중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가는 거지 위안화 약세로 유도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위안화 약세라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은 그러니까 유럽도 현저히 빨리 낮다. 지금 좀 협상해. 이게 약간 유럽이 사실 좀 정신 차리가 때가 됐어요. 방위비 분담도 안 하면서 뭐 나토 얘기 막 하고 있고 말로는 막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도와줄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그 뭐죠? 뭐 히토류나 이런 거에나 관심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 유럽이 먼저 식민지 지배했던 나라들 아닙니까? 그쵸. 정신 차려야죠. 유럽은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고 중국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중국 양회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세요. 어떤 부분이 또 나오고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내수 부양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방정부 전인대 때부터 어떤 그 기술 개발이나 R&D보다는 내수를 더 올렸는데 저는 중국 공산당 못 믿겠어요. 우리 얼마나 많이. 아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내수 부양이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내수 부양이라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내수 부양이 정말 잘 될까는 저는 사실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중국의 내수 부양과 관련된 얘기 나오고 네. 그게 이제 관세에 대한 충격을 흡수해 줄 정도로 가는 이제 본심을 드러내는 거는 올 중반 이후에 하반기 때 드러내겠지만 그렇게 아직은 우리가 좀 내수 부양하고 미국하고 좀 해볼게요. 이럴 때 오히려 중국을 볼 게 아니라 네. 저는 미국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중국이 양회를 통해서 미국의 어떠한 펀치 네. 이를 막지 않고 간다면 오히려 미국의 기업들이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는 저는 그 기회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나 중국에 관련된 내수에 대한 얘기 나올수록 오히려 중국과 한국에 대한 얘기보다 미국을 지금 쳐다봐야 될 때가 됐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회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양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두 나라가 또 어떻게 눈치를 보고 있는지까지 우리는 마지막에는 미국을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너무 재밌게 매크로적인 지표들과 이슈들 짚어주셨는데요. 개장을 앞두고 있는 국내 증시도 한번 힌트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을 맞아볼까요?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달러가 강해졌고 간밤에 미국에 상장된 ETF 한국물 EWY 같은 경우도 상당한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시장이 뭔가 단기에 확 오른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조정을 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2,550 정도에서는 또 한 0.9배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뭐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3일 동안 쉬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은 조금 차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오늘 시장은 조금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만 보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변동성이라는 키워드를 오늘 개장할 때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음 주 또 휴일도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장 대응하실 때도 침착하게 차분히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